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양자칩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늘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칩 발표 소식과 함께 결국에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기업 역시도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송 전에 좀 더 늘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최근에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양자 컴퓨터가 다이렉트 갈 거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가격 이후부터는 미친 듯이 무너질 거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언제? 2개월 전이죠. 그게 $50였고요. 당시에 이걸 이야기할 때만 한다 하더라도 또 비난해요. 또 아이온큐 무너진다고 하니까 또 비난 엄청나게 합니다. 비난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온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결국엔 $50 갔고요. 지금 $50 맞고서 저항 맞고 지금 조정주는 숨 고르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숨 고르는 과정은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아이온큐보다는 오히려 사지 못했으면은 이 주식도 함께 보라고 하면서 리게팅 컴퓨팅을 뭐 $2대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리게팅 컴퓨팅 소개시켜 드리니까 욕이란 용어도 엄청나게 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리게팅 컴퓨팅이 어떻게 됐다? 보면 알겠지만 리게티 컴퓨팅이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길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위로 시장가로 올라타라는 게 아니라 뭐 하시라,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당시에 거의 1시간 동안 종목들 다 차트 분석하면서 가격 전략까지 조정 줄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다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구간들을 예상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 봐야 되는 구간이지 이거를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발표 자체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라고 하느냐? 자, 이 S&P 지수 500이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또 갔는데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S&P 500 어워드 해가지고 새로운 S&P 500 지수 상승에 이제 엄청난 이제 견인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이제 뭐 어떤 말을 했느냐?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가지고 양자 처리 장치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함께 오늘장에서 S&P 지수를 견인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한다?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명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의 발언 자체가 S&P 500 지수의 신고가에 견인하는 데 있어서 주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시장을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바닥에 들어오죠. 이 손바닥에 들어오는 이 칩, 그래서 마리조나 마조라나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는 뭐 마요라나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뭐 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뭐 데스크탑 PC에서 지금 이 서버 내부에 이 CPU죠. 그래서 CPU를 보다 크지 않은 이 단일 칩이죠. 단일 칩. 이 단일 칩 하나의 서버 내부에다가 100만 큐비트를 지금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칩에 대한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발표와 함께 사실 했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칩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created chips it says shows 보여준다. quantum computer are years not decades away라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아니다. 몇 년이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학 CEO가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다이렉트 상용화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다이렉트 박살내버린 게 누굽니까? 젠슨왕이죠.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박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이 빅테크 기업들, 다른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아래 계속해서 공방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고 하면은 철저하게 오래 걸릴 거야 아니야, 오래 걸릴 거야 아니야, 이 심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매도 구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현재 나와주는 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와 함께 정말 수년 안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의 섹터들이 강한 상승 시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당장 3월 달에 또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3월 달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GTC 2025가 또 개최가 되죠. 그래서 양자 관련돼 있는 컴퓨터 관련된 부분의 영역이 또 생겨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정말 2025년도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란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어떤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조정 없이 다이렉트 같은 종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두세 배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 이론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엇 파동의 이론이라고 있죠.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도 상승 1파, 하락 2파, 뭐 상승 3파, 하락 4파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뭐가 나와주느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의 조정 흐름도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슈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살아있느냐고 이런 이슈와 추세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이 구글이 앞으로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더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이제 여러분 보면은 어제 또 발표가 나왔죠. 어제 어떤 발표가 나와주느냐? 이제 AI에 있어서 AI 뭐 한다? 이 그룹 3를 출시했죠. 이제 머스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챗 GPT와 딥시크보다도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발표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발표 자료를 봤을 때 뭐 한다? 실질적인 이 그록3의 이 프로세싱이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코딩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뭐 합니까? 이런 딥시크라든지 오픈 AI, 챗 GPT보다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사실상의 이 챗 GPT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포털 사이트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존재는 해야겠죠. 왜? 생성형 AI 이런 이 챗GPT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검색을 하겠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포털 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광고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료로 이거를 검색을 하는 서비스를 하지만 그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광고 사업에서 엄청난 큰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죠.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누구만 이용한다? 생성형 AI. 이제 그록이 되었던지 딥시크가 되었던지 뭐 오픈 AI가 됐던지 이런 이 AI만 이용하는데 과연 광고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느냐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런 포털 사이트 기업들은 이제 사실상의 지금처럼 더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계속해서 올인하겠다.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함께 뭐 양자 관련된 이런 모멘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이유가 결국에 뭡니까? 새로운 영역으로서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뭐다? 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충분히 올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5년, 10년 안에 충분히 올 거다.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있어서 가속화는 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지, 이게 더 늦어질 수는 없다라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연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뭘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양자 컴퓨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같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가 이제 중국 때문에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손에 손잡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뭐 먼저 엄청 크게 갈 수는 있겠지만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안 가고 이런 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로 내보는 게 누구다?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겠죠. 그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런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다? 구글 같은 경우도 초전도 큐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위상 초전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르지만 어쨌든 마요라나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도체, 초전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필요한 기술을 요약해 본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도 필요하겠죠. 뭐 니오뷴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극저온 냉각 기술도 필요하겠죠. 딜루션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A라는 기업이 여기서 여기도 걸치고 반사익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 뭐예요? 스스로가 지금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자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 기업들, 사실상 이 다른 뭐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이 극저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몇 개 있긴 하지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극저온 기술이라든지 초전도 기반에 있어서는 자체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만큼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업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에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냥 이 초전도 기술로서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초전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그냥 뭐 후발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리튬이 대장으로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음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뒤처지는, 전고체 배터리는 뒤처지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는 이 초전도 기반에서는 극저온이 필수가 되고요. 이 극저온과 함께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누구다? 바로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컴퓨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양자 컴퓨터 기업이고요. 새로운 극저온 하드웨어 설계와 큐비트 칩 최적화와 함께 극저온 관련된 초전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저는 눌릴 때 사라고 말씀드렸지 여기서 사란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추천드렸던 건 여기였으니까.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이 하단 구간대 들어오는 구간이 정말로 이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양자 컴퓨터는 늘 말씀드리는 길게 가져가야 될 구간이지 절대적으로 오늘 하루만 보고 살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